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지금 과연 이게 최선일까? 내 인생이? 이런 생각 하실 때 없으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지금 뭔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닐까?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좀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멋진 인생을 사는 몇 가지 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조금 더 멋지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집중해서 찾아서 몇 가지로 제안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 점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라는 어떤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역할이 원래 그런 거거든요. 유튜브에서 이미 이 방송을 시청한 이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다는 거는 내 안에 잠재된 어떤 그런 멋진 인생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인생에서 밑바닥에 쫙 이렇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제 역할은 뭔가 하면 그걸 이제 몇 가지 제안해 드림으로 해서 그걸 막 이렇게 휘저어서 위로 훅 뜨게 하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건 어떨까요? 저런 건 어떨까요? 이제 이런 느낌이니까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호기심이 많은 인생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인생. 호기심이 많은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는 거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죠? 제 지인들 한 2명 정도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호기심이 많은 인생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배가 있어요. 근데 그 선배는 일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거,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그건 뭐 기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나서 뭔가 꼭 한 가지에 미쳐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막 겨울에는 스키, 그래서 아예 겨울엔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겨울에 막 까맣게 타요. 하도 스키장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막 좋아해도, 건강 때문에 좀 스키도 가끔 타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완전히 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좋아하면서 그렇게 타러 다녀요. 그러더니 여름에는 수상 스키를 갑자기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상 스키를 또 타면서 또 이야 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막 이제 맨날 이제 수상 스키 여름에 수상 스키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중간에 또 노래도 배우러 다니더라고요. 노래를 배워서 음반을 내겠대요. 미니 앨범 있잖아요. 그런다고 또 노래를 그렇게 배우러 다니더니 그 나중에 또 이태리어를 배운대요. 왜냐하면 이태리에 이제 여행을 가서 그냥 이렇게 관광객처럼 있기에는 너무 재미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태리에 가서 이제 장기간 이제 몇 달씩 그렇게 있으면 거기서 이제 집을 얻어서 몇 달씩 있으면서 거기서 친구도 사귀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도 보러 나가고 뭐 이제 시장 바다가 음식도 해 먹고 막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려면 반드시 이태리어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어도 또 따로 배우더라고요. 그렇게 굉장히 삶에 막 항상 뭐가 궁금하고 막 늘 재밌고 뭐 그거 봤어? 끝내준다 끝내준다 입에 붙어 있어요. 끝내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은. 그러더니 나중에는 커피에까지 또 뻗쳐가지고 이렇게 막 손길이 뻗는데 막 처음에는 뭐 핸드드립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막 원두 콩 원산지 막 이런 것까지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막 원산지에 콩 이렇게 마잉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따라서 뭐 어디를 가보겠다는 이거 굉장히 뭘 하나 파기 시작하면 거의 막 거기 근원적인 거를 다 전부 다 아울러서 정말 전문가가 되게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의 활력소는 뭔가 하면 모든 거에 대한 그런 호기심 그리고 막 재밌어 하는 거 이런 것 같아요.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여자분이세요. 여자분인데 산을 다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산을 다 정복을 했어요. 국내 산을. 그러더니 이제 히말라야로 그 다음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얘기를 막 너무 꿈꾸는 듯한 눈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탁 뻗어갖고 탁 잡으면 별이 딱 잡힐 것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험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거긴 정말 이렇게 손 뻗어서 내 접이를 잡는다. 이렇게 하면 잡힐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이제 이렇게 트레킹을 막 밤에도 이렇게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산병도 있고 사실 뭐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먹을 것도 열악하고 그리고 뭐 2, 3일씩 거의 세수도 못하고 그냥 양치질만 하고 먹는 걸로 양치질만 하고 그러고 다닌대요. 3일 내내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막 너무나 막 본인이 막 너무 즐거워서 그렇게 지내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더니 또 스페인 쪽으로 놀러를 간다고 그러면서 그 전에 해야 될 여행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뭘 하냐면 살사 댄스를 배우러 다닐 거예요. 이제 그쪽 이제 그 막 유럽에 가면 막 춤도 이제 맨발로 광장에서 춤추는 거 그거 꼭 해보겠다 막 이러면서 진짜로 사진을 보니까 정말 거기 가서 췄더라고요. 아 그렇게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효소 있잖아요. 효소에 또 미쳤어요. 그래갖고 막 거기 한번 몰입하기 하더니 전국을 다니면서 그런 무슨 뭐 이런 약초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그 효소 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또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군데 우리가 표현하기에 좀 이게 격하게 표현을 하면 뭐 한 군데에 딱 꽂힌다, 뭐 미친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 한 군데에 그렇게 별로 미쳐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 성격 나름이긴 한데 근데 저 같은 성격이 보기에 그런 분들은 너무 부럽죠. 너무 부럽고 야 정말 이제 호기심 천국이나 인생이 완전히 참 즐겁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일 결정적인 건 뭔가 하면 그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두 분의 나이가 저보다 한 분은 4살이 많고 한 분은 8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막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 어디서 저런 열정이 나올까. 그런데 그렇게 호기심을 많이 갖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는 분들이 결국에 다른 일들도 다 정말 그야말로 인생을 재미있고 멋지고 유쾌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 호기심 나는 뭐 별로 좋아하는 게 없어서 내가 호기심을 느끼는 게 뭐지? 이렇게 잘 모르겠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방송 보시면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하나 팁을 드리면요. 그 이제 뭐 교보나 이런 쪽에 좀 대형 서점에 가시면 그런 뭐 여행기 아니면 뭐 취미 뭐 이런 어떤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가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들춰보시면서 자기한테 이런 거 그야말로 호기심 이 재미있을 것 같네? 라는 걸 갖다 이제 몇 권을 사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재밌어 할 만한 게 어떤 건지를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어떤 분은 또 요가에 막 너무 몰입한 나머지 결국 이제 은퇴하고 요가 선생님을 하겠다 막 이런 분들도 주변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고 내가 호기심을 느끼는 것도 저절로 이렇게 어떻게 우연히 봐서 호기심을 느끼게 되는 이런 경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찾아서 호기심을 이제 느끼는 경우가 많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두 분도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호기심을 느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재밌는 거 없어? 뭐 없을까? 뭐 이래가지고 막 열심히 찾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하고 맞는 게 딱 만나게 되고 그럼 거기에 몰입하고 인생이 즐겁고 재미있어지는 거죠. 굉장히 이게 막 풍성해지는 옆에서 봐도 정말 인생이 풍성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호기심이 많은 인생, 굉장히 멋진 인생을 사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만의 가치관, 기준이 명확한 인생. 이거는 정말 10번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없이는 멋진 인생인지 아닌지 본인 스스로가 판단할 수가 없죠. 그리고 본인은 멋진 인생을 살면서도 내 인생은 그냥 그렇지 뭐 그야말로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렇게 뭘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 그냥 사는 거지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가치관이 뭐지? 나 살아가는 기준 뭘까?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인류 평화, 뭐 남북 통일, 세계 평화 이런 거는 나하고는 안 맞고 나는 정말 내 가족들이 아주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헌신하고 올인할 거야. 이것도 훌륭한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또 남을 돕고 사는 거. 남을 어떻게 사는지 내가 아주 작은 힘이나마 보태면서 꾸준히 누군가는 나로 인해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 어려운 사람들이 해서 정말 월급에서 진짜 단돈 얼마라도 이렇게 띄어서 막 이렇게 기부하시고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것도 정말 훌륭한 어떤 가치.
그리고 나는 남을 도와줄 여력까지는 안 되지만 최소한 남한테 패 끼치고는 안 살 거야. 그런 분들이 이제 요새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코로나19 이제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떤 이게 굉장히 몸을 잘 지키는 거. 왜냐하면 그게 남한테 피해 안 끼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남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나는 뭐 결혼이나 기존의 관습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겠어. 이게 내 가치관이야. 뭐 이럴 수도 있고 나는 동물을 도우면서 사는 거. 어떤 신께서 분명히 동물을 인간들과 함께 살게 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처럼 저렇게 막 동물을 함부로 대하고 이러는 거는 그건 신의 뜻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이게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고 케어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동물들을 도우면서 하는 거 이게 내 가치관이다. 오케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나는 굉장히 소소한 행복에 자족하면서 사는 게 내 가치관이다.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정말 지구를 사랑하면서 살 거야. 그래서 뭐 나는 빨대 어디 가서 플라스틱 빨대 안 쓰니까 내가 빨대 가지고 다닐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텀블러 가지고 다닐 거고 그리고 이렇게 장바구니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절대로 비닐봉지 되도록이면 안 쓰겠어. 막 이런 거. 막 락앤락 갖고 다니면서 막 음식 같은 것도 일회용기 안 담아오고 여기다 담아주세요. 이런 분들 저 진짜 봤어요. 지난번에 정육점 갔는데 거기서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진짜 옆에서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막 뭐 이런 거 국거리 뭐 등심 이런 거 사면서 그걸 탁 꺼내시는 거예요. 락앤락을. 그래갖고 여기다 담아주세요. 거기 일회용기 이렇게 해서 포장 비닐로 이렇게 랩 싸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싫다고 여기다 담아달라고. 진짜 참 그렇게 사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굉장히 가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10마디 누군가 말하는 것보다 그분 락앤락 하나 들고 나서는 그분이 훨씬 더 훌륭하신 것 같아요. 자기 가치관에 대해서 명백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치관에 목을 메고 샀냐, 내 가치관은 뭐냐 이런 거가 그 인생의 뿌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인생의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잘 그 가치관이 명백하고 뚜렷하게 탁 내려져 있어야 어떤 어려움, 고난 이런 게 이제 막 태풍, 바람으로 오는 건데 그런데도 뭐 뿌리가 깊으면 끄떡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 가치관이 나한테 이렇게 명확하게 서 있어야지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나의 가치관은 뭘까 과연? 내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되는 신념이 뭔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되새김질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의 가치관은 제 경험하고 제가 이제 막 그렇게 책 읽고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 스타일 아니니까 내가 글로써 아니면 방송으로서 내 경험하고 내가 공부하는 거를 덧붙여서 어떤 필요한 이들에게 정말 남모르는 이들에게 그 구독자분들은 저랑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고 뭔가 이렇게 노하우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런 어떤 메신저로 사는 게 제 인생의 가치관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그 인생 2막을 직장인에서 이제 다시 인생 2막을 시작하면서 내 인생의 가치는 이런 거야. 그리고 나의 어떤 콜링은 이런 거야 라고 이제 딱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뭘 정해놓으면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어떤 아카데미를 세우고 어떤 걸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이제 항상 그 가치관에 맞춰서 이게 지금 새로 시작하려는 비즈니스가 이 가치관과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맞으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어떤 일관성 있게 가는 거. 그게 이제 제 인생을 막 헤매고 흔들리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뭘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콜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기회를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건지 모르겠어. 나의 사명, 나의 가치관, 인생의 가치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찾아내나 하면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지?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유튜브를 봤는데 이렇게 동물 그런 보호협회에서 어떤 사람 다큐멘터리를 보고서 이 사람 정말 너무 멋지다. 이 사람을 닮고 싶어. 그럼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 뭐 행동 양식 이런 거를 이제 따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의 가치관이 결국 나의 가치관으로 이제 어느 정도 물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닮고 싶은, 그러니까 이렇게 멘토링, 그러니까 멘토를 내 인생의 멘토, 닮고 싶은 어떤 사람을 만드는 게 내 인생의 가치관을 만드는데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한 사람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미국 드라마 막 보면서 거기에 굉장히 멋진 여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막 태도, 특히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탁 자신감 있게 어깨를 탁 펴고 이렇게 누구에게도 주눅 들지 않고 탁 말하고 막 이런 그런 어떤 자신감, 그런 거는 이제 어떤 그 미국 드라마 여자 주인공한테 막 닮으려고 보고서 막 흉내내고 막 이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오프라 윈프리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감사하는 거, 감사 일기 쓰는 거, 남들 말에 막 이렇게 경청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그 사람 그 인터뷰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막 보면서 그래, 저렇게 참 멋지다, 저런 자세, 저런 생각들 뭐 이런 거 되게 그러면 배우고 싶다 그러고 막 흉내를 내는 거죠. 그리고 뭐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그런 유명한 작가한테는 저 사람의 그 루틴, 글쓰기 위한, 책을 한 권 만들기 위한 일상의 루틴을 보고 따라해야지, 흉내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리고 뭐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내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든 건 나야, 뭐 이런 자신감 있잖아요. 나와서 너무 당당하게 뭐 그 대통령을 만든 건 나야라는 거를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한국에서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근데 이제 미국이니까 통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어떤 당당함, 자신감, 막 세련된 자신감 있잖아요. 그런 건 도대체 어떻게 저걸 흉내를 내야 되냐, 막 이렇게 주의 깊게 자꾸 쳐다보고 막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노력하고 애쓰는 거, 막 계속 바라보는 거, 이런 게 자기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난 모르겠어, 나는 어떤 가치에 헌신해야 되는지, 내가 인생의 뿌리로 삼아야 될 가치관이 어떤 거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은, 그렇게 여러분이 닮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한번 퍼즐 맞추듯이 한번 쭉 모아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결국에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의 어떤 인생 가치관이 분명히 찾아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볼까요? 그 자산을 모으는 거예요. 자산을 모은다는 거는 일단 그 경제적인 부분의 자산 너무 중요하고요.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따로 영상을 만듭니다. 따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산, 사람 자산하고 일단 인생 통장. 한 번씩 이제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 나이, 뭐 취미, 뭐 그다음에 이렇게 비슷한 성향 이런 거에 대해서 친구들을 사귄다고 해요. 그런데 부자들이 친구를 사귀는 특징이 어떤 건 줄 아세요? 부자들은요, 내가 뭔가 배울 수 있는 사람하고 친구를 한답니다.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내가 뭔가 배울 수 있는 사람들과 친구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않고 반드시 보답을 한다고 해요. 이게 사람 자산을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키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누군가를 나보다 나은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런 말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저 사람한테 이런 점이 참 배울 만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좋은 점을 내가 도움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보답하는 거, 이렇게 하면 사람 자산 모으는 데는 아주 심플하지만 완벽한 공식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뭔가는요, 이제 인생 통장을 이제 두둑하게 하는 거. 인생 통장을 두둑하게 한다는 거는 남들로부터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축복을 받고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뭔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잖아요. 유익한 영향력.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좀 잘 될까? 이런 거를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도와주는 입장에 내가 항상 서자라고 하면 인생 통장은 점점점 이렇게 채워질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또 그때 제가 이제 제일 그 인상적이었던 게, 유튜브 이제 해킹 당하고 나서 다시 이제 아직까지도 100%는 아니지만
이제 원상 복구가 거의 다 돼서 다시 업로드를 시작하게 됐을 때 막 댓글로 막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돌아오셔서 정말 좋습니다. 도움을 그동안 많이 받고 있었는데 너무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막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메일 보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면서 이제 한편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 인생 통장이 점점 이렇게 불려지고 있구나. 그래서 막 안 먹어도 배부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생 통장을 불리고 그리고 그 사람 자산을 모으는 거, 이게 자산을 모으는 인생이 정말 또 다른 어떤 멋진 인생을 만드는 그런 세 번째 조건이라고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긍정적인 미래에 마음을 두는 인생이에요. 긍정적인 미래. 이거는 이제 요즘에 특히 이제 많이 생각해 볼 만한 얘기인데요. 그 코로나19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굉장히 힘들죠, 사실 지금. 근데 제 주변에도 말할 수 없이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식당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여행사 하시는 분, 그리고 또 뭐 학원, 특히 학원 많고요. 막 강사들도 많고 막 이러는데 다 올스톱이에요, 전부 다. 진짜 올스톱. 뭐 다른 데는 안 그렇게, 딴 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막 저희 남편만 해도 이제 남편이 1년에 이제 한두 번씩 굉장히 대형 전시회를 하는데, 코엑스나 이런 데서 대형 전시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올스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지금. 완전히 제일 회사에서 큰 빅 이슈가 지금 완전히 지금 그 사업, 수익 사업이 지금 완전히 그대로 뭐 스탑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뭐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지인들도 지금 다 너무 힘든 상황인데 대한민국의 통째로 그럴 거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사람 경향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완전히 망했구나. 어떡하겠나. 그리고 이거 완전히 시리에 빠져서 막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그래, 인생의 동면기라고 생각하자. 인생의 한겨울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래, 여기까지 못 쉬었으니까 지금 어차피 쉬어야 되는데 그냥 편안하고 즐겁게 쉬면서 충전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딱 둘로 나눠요. 그러면 충전하자. 지금 아예 동면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제 친구가 그랬어요. 차라리 나 지금 동면 중이야. 학원 하는 친구가 학원 문 닫고 지금 동면하고 있어요. 동면. 참 그런 이제 부류도 있는데, 결국 그렇게 동면한다는 게 뭐예요? 다시 올 봄에 다시 이제 나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잠시 쉬는 거잖아요. 너무 추우니까 바깥 세상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에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이제 그렇게 실망하지 말고 가까운 미래에 분명히 좋은 일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우리 인생에서 참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 지인 얘기를 한 명 더 말씀드리면, 늘 웃는, 이제 저보다 몇 살 어린 이제 사업하시는 분인데 항상 웃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막 너무 사람들한테 늘 잘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만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계속 사업이 잘 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계약 잘못해서 한 3억 정도 손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도 3억을 손해봤다는 걸 그렇게 막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분은 실패한 얘기를 해도 굉장히 웃으면서 해요. 얼마나 속이 쓰리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이왕 그런 거 어쩔 수가 없다. 자, 그거를 내가 자산 삼아서 앞으로 더 잘하면 되죠, 뭐. 라고 정말 진짜 100%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막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탁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런 거 봐도 정말 내일은 잘 될 거야. 그분 맨날 인스타그램 밑에 보면 내일은 잘 될 거야. 그 다음날은 더 잘 될 거야. 좋은 날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막 올라와요. 그래서 배워야 되겠다. 이제 나보다 몇 살 어린 사업하시는 분인데 정말 저분한테 배워야겠다. 정말 저런 어떤 마음가짐을. 그러니까 항상 일깨우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미래에 마음을 두는 인생, 정말 멋진 인생을 사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제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많이 힘드신 분들도 많을 텐데, 멋진 인생.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멋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멋지지 않으면 나만 손해예요. 나는 충분히 멋진 인생을 살 자격이 있고 그런 자질이 있다는 거를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멋진 인생을 사는 몇 가지 제안을 드렸거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나한테 맞는 메뉴는 이거 이렇게 탁 뽑으셔가지고 실생활에 적용하셔서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 일상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